네, 안녕하세요. 터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벤트 소스를 이용해서 만드는 채팅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채팅 서버. 먼저 채팅 서버를 만들기 전에 이벤트 소스가 뭔지 좀 살펴보죠. 자, 이벤트 소스란 서버 센트 이벤트에 대한 웹 컨텐츠 인터페이스입니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소스 인스턴스는 텍스트 이벤트 스트림 포맷으로 이벤트를 보내는 HTTP 서버에 지속적인 연결을 합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살펴보죠. 제가 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과거에서 이제 현재로 웹 기술이 변화했는데, 과거에서는 그냥 어떤 리퀘스트 하나 보내면 이거에 대한 그 문서를 만들어서 이 문서를 반환해주는, 이게 HTTP가 하는 역할의 다였다고 했죠. 근데 현재에 와서는 이제 다이나믹한 동적 웹에 대한 니즈가 아주 강해졌어요. 요구사항이 아주 강해졌죠. 그래서 웹이 그러니까 문서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바뀌는 형태가 요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기술이 이제 웹 소켓이라는 기술이 추가됐는데, 그와 더불어 추가된 게 이제 이벤트 소스라는 게 추가됐습니다. HTML5 표준에서 추가된 게 이제 웹 소켓과 이벤트 소스가 추가되는데, 이벤트 소스는 먼저 웹 소켓을 보면, 웹 소켓은 말 그대로 소켓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TCP 소켓 만들죠. 네트워크 할 때 TCP 소켓을 만들어 양쪽에 소켓을 연결해가지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send and receive가 가능한 거고, 이거 이제 그러니까 웹 페이지가 열린 상태에서 이게 소켓을 연결하듯이 연결을 끊지 않고, 그러니까 전에는 문서를 하나 보내면 그냥 바로 연결이 끊어졌는데 연결을 끊지 않고 맺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동적인 네트워킹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거고요. 이벤트 소스는 이거랑 좀 비슷한데, 좀 더 단순하게 보면, 단순하게 일방향 통행으로 했다는 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버가 일방적으로 보내기만 가능한, 서버가 샌드만 가능한 거죠. 클라이언트가 샌드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웹소켓은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지만 이벤트 소스는 일방향 통행이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벤트 소스는 서버 센트 이벤트에 대한 웹 컨텐츠 인터페이스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버가 보내는 이벤트에 대한 그 subscribe, 이렇게 여러 클라이언트가 subscribe, 그러니까 뭐 2개 이상의 클라이언트가 하나의 서버에 이제 subscribe를 해두면, 이벤트 소스에 대해서 subscribe를 해두면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 때 이렇게 각 subscribe된 클라이언트에 알려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푸시 알림이나 뭐 이벤트 알림 등등에 쓸 수 있겠죠. 자, 이거를 이용해서 채팅 서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먼저 항상 그렇듯이 기본 틀부터 만들어 보죠. 자, 그래서 먼저 패키지 메인 하고 펑션 메인 하고요. 우리가 했던 저번 시간에 했던 고릴라 팻을 써볼게요. 그래서 뭐 몫을 하나 만드는데, 라우터 만드는데 팻의 류를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썼던 레그노리아 또 써볼게요. 그래서 네그노니 네 해서 크래시 썼었죠. 네그노니 크래식에서 n이 나오죠. n이 나오고, 여기서 n.usehandle 해서 핸들러 해서 몫를 사용하고, 이 몫 핸들러를 얘가 이제 레그노리가 기본 데코레이터들로 감싸는 거예요. 감쌌으니까 요거를 이제 listen and serve로 서비스를 시작하겠습니다. 3000번 시작하고, 이 핸들러는 레그노리 핸들러, 감싼 핸들러를 추가하겠습니다. HTTP라고 썼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기본 틀이 끝났고요. 이 네그놀이가 기본적으로 퍼블릭 파일 서버를, 웹 서버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폴더를, 퍼블릭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에 인덱스, 이제 첫 번째 경로에 접근했을 때 서비스 되는 웹 서버 문서를 만들겠습니다. 웹 문서. 자, HTML 문서를 만들 텐데, HTML 하고, 이제 헤드가 들어가죠. 헤드. 하고 이제 타이틀 챗 이벤트 소스 채팅 이렇게 잡죠. 그리고 헤더 끝났고 바디 채팅 프로그램 이라고 하죠. 자, 바디에는 어떻게 할 거냐, div를 해갖고 이제 채팅 로그를 출력하는 부분, 채팅 로그 출력하는 부분을 넣고요. 네, div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이름을 출력하는 부분을 넣을게요. chat name. 네, 아이고, 네, 네, 아이고, 네,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인풋을 하나 넣어서 폼을 넣어가지고 이제 텍스트를 입력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네, 여기다 폼을 넣고 아이디는 뭐 그냥 input 폼이라고 하죠. 하고 여기서 인풋을 넣을 건데 input 타입은 텍스트, 사이즈는 뭐 64개로 하죠. 그리고 오토 포커스를 넣어서 포커스가 맞추도록 하고요. input 타입은 이제 submit 하고 value는 send라고 하죠. send 하고 여기에 이제 id를 텍스트 값을 읽어야 되니까 id를 넣어줄게요. chat message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이제 HTML 구조가 끝났습니다. 제가 프론트 엔드 쪽을 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뭐 화려한 뭐 이쁜 화면은 못 만들고요. 그냥 간단하게 채팅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웹서버를 돌려서 어떻게 표시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웹서버를 실행하고 빌더에 들어갔는데 지금 이 패키지가 HTTP 패키지가 아니고 넷 아래에 있는 HTTP 패키지고 여기 지금 철자가 서브인데 서버라고 했죠. 자, 이렇게 바꿔서 다시 실행시키고요. 네, 웹서버가 실행된 상태에서 이제 로컬 서버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로컬 서버 3000번. 자, 아무것도 안 나오고 지금 텍스트 2개 나왔죠. 뭐 아무거나 누르고 지금 아무런 기능을 안 만들었으니까 네, 동작하는 게 없습니다. 자, 이제 기능을 만들어 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할 거냐, 요 인덱스, 요 클라이언트 쪽 코드를 먼저 작성할 건데 제가 이제 자바스크립트하고 jQuery를 사용해서 코딩 할 건데 이 강좌가 그 자바스크립트 강좌도 아니고 jQuery 강좌도 아니라서 이것도 설명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거든요.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분야고, 그래서 우선 돌아가게끔만 만들 거고 필요한 설명은 그때그때 할 텐데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본인이 직접 jQuery나 이제 자바스크립트 쪽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채팅 서버를 만들기 위한 용도로만 그냥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이 되는 라이브러리인 jQuery를 임포트 하고요. 지금 요 경로가 이제 jQuery 그 소스가 들어있는 경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들 이제 소스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chat.js라고 추가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chat.js를 추가해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jQuery 소스를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이제 코딩을 하겠습니다. 네, 코딩하는 도중에는 아까 실행한 이 웹서버를 중단시킬 필요는 없어요. 자동으로 파일이 갱신되는 거를 확인해 주니까. 먼저 이 코드가 실행될 때 가장 먼저 실행되는 부분부터 만들어 보죠. 먼저 이 윈도우가 그 이벤트 소스를 지원하는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벤트 소스가 없으면
alert no event source 이거 하고 리턴 해버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리어블을 만들어서 챗 로그, 우리가 이제 채팅 로그로 출력할 부분 요거를 찾아올게요. 그래서 샵 붙이고 챗 로그. 자, 이렇게 하시면은 요게 jQuery 양식인데 이렇게 하시면 요 아이디에 해당하는 엘리멘트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인덱스에다가 아이디를 지금 챗 로그라고 했잖아요. 요 디비전 요 부분을 가져오는 거예요. 요 엘리멘트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채팅 로그를 추가할 거기 때문에 요거를 찾아오도록 변수를 찾아와서 그 인스턴스를 요 변수에 대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팅 메시지도 이제 가져올 필요가 있겠죠. 또 아이디로 챗 메시지 이렇게 메시지도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했던 부분에서 이 텍스트 여기 아이디 채팅 메시지 요거를 가져오겠죠. 요 엘리먼트 여기에 값을 읽거나 쓰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져온 다음에 먼저 유저 네임을 입력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수 하나 선언할게요. is blank라는 함수고 얘는 펑션인데 스트링을 받는 펑션이고요. 그랬을 때 뭘 리턴하느냐, 스트링이 널이거나 스트링에 트림을 한 결과가 빈 문자열이면 true를 반환하는 함수죠. 그래서 이거는 스트림의 빈 공간을, 빈 여백을 지우고 결과가 빈 문자열이면, 자, 이게 등호가 3개가 들어가는데 얘는 2개가 들어간 건 값만 검사하는 거고 3개가 들어가는 건 타입까지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입이 텍스트 문자열이고 빈 문자열일 경우 true가 반환되는 함수입니다. 여기서 함수 선언에서 세미콜론 찍어주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함수를 선언할 때 이렇게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그 변수 값으로 펑션을 대입해도 됩니다. 사실 자바스크립트가 문법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이게 자연 발생적인 언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후에 첨가되는 문법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함수 선언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는 형식이 이렇게 변수로 만들어서 펑션을 대입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자, 베리어블 하나 더 선언하고요. 우리가 입력받은 유저 네임을 기록할 변수를 선언하고요. 유저 네임을 입력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while 만약에 blank 유저 네임이 블랭크다, 비어 있다면 입력을 받아라. 유저 네임을 사용자로부터 받을 거예요. 프롬프트 이거는 이제 어떤 문자로 입력받는 거예요. 그래서 what's your 컴마가 2번 되니까 떼엄표라고요. what's your name 이렇게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이제 어떤 문자열을 입력할 겁니다. 그 문자열이 블랭크가 아니면 유저 블랭크가 아닌 경우에 이제 사용자 이름을 표시하는 부분을 값을 바꿔줄 거예요. 표시하는 부분은 이제 여기 아까 보시면은 요 부분 유저 채팅 네임이라고 했죠. 요거를 그냥 유저 네임으로 바꿀게요. 그래서 요 아이디에 해당하는 부분에다가 값을 채워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저 아이디에 해당하는 부분 샵 붙이시고, 샵 붙이시면 아이디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저 네임에 해당하는 엘리멘트에다가 엘리멘트에 HTML 요소를 하고 B 이제 강조하는 거죠. 강조하고 B를 닫아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자열을 바꿔주고, 이렇게 하면 이것도 스트링이고 이것도 스트링이라서 이게 두 개 더해집니다. 이게 플러스만 하면 더해져요. 그래서 B로 유저네임을 묶어주는 거죠. 거기에 HTML 바꿔주는 거고. 자, 이렇게 저장해서 여기까지 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웹브라우저를 열어서 다시 로컬호스트 3000번 들어가면 이제 프롬프트로 물어보죠. What's your name? 여기다가 뭐 터커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 터커 아까 그 디비전 부분이 글씨가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디버깅 하실 때 한 가지 크롬에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 more 툴이 있어요. 여기에 디벨로퍼 툴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열어주시면은 이제 요 각 항목들을 다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어디 있는지 지금 여기 보이죠? 터커. 얘가 디비전 유저네임. 그리고 값은 이렇게 들어간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류가 날 경우 이 콘솔에 오류가 찍히기 때문에 이거를 보시면서 개발하시면 편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름을 받았죠.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이제 폼에서 서밋을 할 때 메시지를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폼을 찾아와야 돼요. 우리 폼 아이디가 인풋 폼이라고 그랬죠. 인풋 폼. 이 아이디에 해당하는 엘리멘트를 찾아와서 자, 여기서 인풋 폼에 해당하는 엘리멘트 찾아오고 얘가 폼 엘리멘트죠. 했을 때 on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서밋이 발생했을 때 뭘 할 거냐 라는 거죠. 서밋이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 펑션을 호출해라. 이게 콜백 펑션이거든요. 이 핸들러 펑션을 등록하는 겁니다. 네, 잘 보시면은 여기 지금 세미콜론 빼먹었죠. 근데 이게 자바스크립트가 문법이 되게 느슨해 가지고 세미콜론 같은 거는 빼먹어도 사실 넣어줘야 되는데 빼먹어도 뭐 별 말 없으면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어떨 땐 또 안 되고 어떨 땐 되고 막 그래요. 어쨌든 인풋 폼에서 서밋을 눌렀어요. 그러면은 이제 서버에 포스트 메시지를 날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jQuery에 있는 펑션인데 요게 이제 jQuery에 이제 jQuery 쓰겠다라는 거고 거기에 있는 post라는 펑션을 쓰겠다라는 겁니다. 어디다가 쓸 거냐? post인데 그 URL messages라는 거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URL로 post를 날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날릴 거냐? MSG. 그러니까 메시지는 어느 거죠? 저기 요거의 값을 날리고 요거의 값이니까 베리어블. 그 다음에 유저네임은 그냥 네임이라고 하죠. 유저네임은 우리가 아까 변수에 저장해놨죠. 유저네임 값을 날려서 요렇게 두 값으로 포스팅을 날리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보냈으니까 얘를 비워줘야 되겠죠. 얘를 비워주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베리어블을 빈 문자열로 바꾸고 얘를 포커싱 다시 그 문자열을 입력할 수 있게 포커싱을 맞춰줄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시 테스트 해보죠. 자, 이제 다시 웹브라우저를 켜서 이 화면을 갱신한 다음에 이름을 뭐 AA로 하고 여기다가 hello 쓴 다음에 send 버튼을 누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상하게 됐는데 다시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서버가 실행됐을 때 여기 지금 여기 로우가 남아있죠. 포스트 메시지가 왔는데 메시지스로 포스트 메시지가 온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결과가 404 파일럿 파인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핸들러 등록 안 했잖아요. 그래서 에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스 핸들러를 등록해 보죠. 여기 지금 세미콜론 빠진 거 넣어주고 자, 여기 그러면 이제 웹 서버로 고쳐야 되니까 이제 서버를 끄고 이제 서버 소스를 고쳐 보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핸들러를 등록해야 되죠. 우리가 뭐라 하죠? 포스트로 오는 거죠. 포스트로 왔을 때 뭐가 메시지스가 포스트로 올 때 우리는 뭐죠? 포스트 메시지 핸들러를 등록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기본형 W HTTP response writer R HTTP request를 받는 얘입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받으면 뭐 우선은 저기 이쪽에서 포스트 할 때 이 데이터를 보내겠죠. 이 데이터가 잘 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r.form value라고 하죠. form value라고 해서 보낸 거 msg 메시지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유저네임 네임도 가져오고 form value 그래서 네임 가져와서 로그를 찍어 보겠습니다. 프린트 해서 메시지 네임 이렇게 두 개를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네, 다시 실행되었고 웹브라우저를 다시 켜서 갱신해서 여기다가 AA로 넣고 여기서
여기서 hello 넣어서 send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로고가 찍혔죠. 여기 빨간색으로 포스트 메시지 핸들러에 지금 hello 메시지 핸들러, 메시지가 hello 값이고 네임은 AA로 찍힌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스트 메시지 이 핸들러 처리가 끝난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메시지하고 네임을 읽었으니까 어떤 처리를 하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